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으로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먼저 이재명 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도가 지나쳐서 일단 있는 사실을 밝히고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 세법상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투자 5개 회사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합의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과 계약을 하면서 이익의 안정적 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 민간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제시 조건이 좋았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SPC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가 마치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해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게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이런 특수목적법인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만큼 이번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 따른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춘호 의원,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일단 무엇인지 저희가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대장동이 어디 있는 데가 하냐면 이제 판교 밑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한 5,900여 가구 짓는 네. 그런 곳입니다. 이게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를 두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부정과 비리 의혹도 많이 제기됐던 곳인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성남시가 거기 이제 인허가를 해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5,500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걸 확정지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영 개발을 하는 민간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특수 목적법인을 지어서 거기에 전직 언론인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주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언론인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러니까 2014년이죠. 인터뷰를 한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그러면 시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랄지 아니면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특혜라고 할 만한 근거 역시 아직은 분명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윤춘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정치권의 확산, 특히 여당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지사가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예. 이게 급히 나선 것은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 연결 관계, 그다음에 특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 보도를 지금 조선일보가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초반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재명 지사로서는 현재 지금 호남 경선이라고 하는 큰 승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에 등장하는 이름이 참 많네요. 대장동, 일단 대장동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남의 뜰이 있고 화천대유가 있고 천화동인이 있고 김병민 예. 전 비대위원은 이 회사 이름들 다 알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예.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나면 이재명 지금 후보와 딱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의혹 제기를 보게 되면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게 됐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그리고 결국은 가장 큰 거죠. 제일 크고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설립이 됐는데 설립이 돼서 자본금, 출자금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마땅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엄청난 사업을 진두지휘,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또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던 인연을 갖고 있는 기자라는 연결고리까지 생겨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득이 혹시 특정인에게 넘어가도록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됐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인가요? 장기표 후보가 예. 기자회견 열어서 혹시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그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주장을 했었죠? 그게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때 확실하게 아닌 의혹들을 마타도어성 성격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이 내용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서서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아들에 관련된 문제를 자신 있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틀 전부터인가요? 장기표 후보가 그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한 2, 3일 만에 태도를 바꿔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만큼 이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천화동인과 관련돼서 그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그 장기표 후보의 그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 의혹 제기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각한 그 민주당의 경선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의혹 제기만 툭 던져놓고 그거를 후보자한테 이거를 실체를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심한 마타도 아닙니까? 이 사건 아까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좀 전에 이제 언론에서 기자회견한 것이 나왔는데 최초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던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을 당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신무의원의 친동생하고 민간 개발업자들 하고 그 성남 LH 전직 본부장들이 그걸 민간 개발로 변경시키는 그런 로비들을 하다가 결국은 구속되고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이제 그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대단히 그 모범적인 그 공익 사업의 사례로 계속 얘기되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지사가 단지 뭡니까 천화동인의 대표 화천대유가 전직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인터뷰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단히 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유력한 그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그냥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인터뷰 한번 했다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건 조금 논리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예. 예, 저도 뭐 이재명 지사 인터뷰를 대여섯 차례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인연을 쌓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 말고 뭐 다른 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언론인 출신 인사와 이재명 지사가 또 남다른 관계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인터뷰를 한번 했다. 현재까지 나온 건 그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대장동 이익의 규모를 뭐 과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 사실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앞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이 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보도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2, 제3의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후속 보도,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후속 취재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보면 언론의 의혹 제기는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자신의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무슨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나 참 기가 막혀서. 응? 근거가 우리 아들이 조그마한 소기업에 5명 있는 조그마한 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 관련 회사가 5명이다. 이게 근거예요. 5명인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5명이 아니고 4명 있더라고요. 4명.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어쨌든 뭐 황당무계합니다. 자,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당무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한 거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워낙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기 시작된다면 경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타격은 꽤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성남시장으로 되던 중에 일어났던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익이 굉장히 작은 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순간 그 참여하는 회사를 통해서 많은 배당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내용이 곧장 이재명 후보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대다수의 의혹 제기는 작은 일에서 시작돼서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화천대유에 관련된 여러 언론의 의혹 제기의 검증의 시간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이 의혹이 마치 사람들이 야 이건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처음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인 회사가 그동안 배당받은 배당금의 액수가 수백억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특혜인가? 라고 모르는 사람도 액수만 놓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업 구조를 진행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영 개발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 규모가 1조 한 1,5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네. 필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성남시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을지 성공할지 말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그 SPC 이제 그 사업자들을 이제 모집한 거죠. 그게 이제 SPC 특수 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이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화천대유라는 가 시행사 하나로 이제 참여한 것이잖아요. 예, 아까 그 저희가 당시에는- 준비했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서 좀 설명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화천대유도 그 사업의 저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상당히 감수하고 들어갔다는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천대유의 그 내용들, 그 구성들을 보면은 그 화천대유가 이제 보통주의 14.28%를 가지고 있고 네. SK가 85.72%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무선주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 그리고 하나은행 15%, 뭐 KB은행, 기업은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이죠. 이 화천대유가 나중에 이제 그게 실제로 공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5천억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각종 이제 뭐 이렇게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또 도로 터널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발업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성남의 개발을 위해서 다 이렇게 돌려줬다. 그래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천대유가 단지 딱 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가야가 언론사 기자 시절에 이재명 후보랑 인터뷰했다는 그거 하나만 지금 딱 의혹으로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장기표 후보도 의혹으로 제기됐던 그 아들이 그 화천대유의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을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 그대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대단히 그 심각한 행위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어쨌든 민주당의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선 후보입니다. 아마 검증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말이죠. 카더라, 남바라는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보도는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서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경감부의식의 의혹 확대, 가짜 뉴스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정론 직필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저 이야기는 거의 뭐 조선일보와 전쟁을 하겠다. 뭐 일부 언론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사를 쓰기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조선일보를 콕 집어서 저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최초로 그 의혹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근데 저는 저 얘기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어쨌든 조선일보가 이 의혹을 처음 보도했고 이 의혹은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마타도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뭐 이재명 후보의 내신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요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이낙연 후보의 사태로 인해서 경선판도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일정 부분 지금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서 호남권의 또 중요한 순회 경선 일정들이 또 추석 이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지금 민감한 시기에 그냥 그 언론인과 인터뷰 하나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딱 내버리면 그 당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그 뭐랄까 강력한 그 경고를 그 언론에다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충분히 후보로서 비판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은 나름대로 취재를 하고 근거를 갖고 보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때도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다뤄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확정 판결 받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받았던 혐의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상의 그렇죠. 허위사실 예. 공포 혐의였는데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보도를 보면 사실관계는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공연 개발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큰 수익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다음에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그다음에 기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번 이제 사회 이제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민간 개발이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일정 부분은 성남시가 무조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가는 부분들은 투자한 업체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주로서 투자했던 그 업체도 이제 이익을 많이 가져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맞는 것이고 문제는 그 업체와 또는 그 업체의 대주주로 있는 사람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과연 있느냐, 그다음에 그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조그만 회사가 상당히 많은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근거나 이런 그 관련성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그 무료 변론 의혹을 상당히 갖고 공세를 취했다가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 업체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그 부분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저 자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이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바에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 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진실이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다,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심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말하는 것조차도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영 개발을 할 때 그 자금력이 없어서 민간 개발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시키고 그 개발돼서 나온 이익을 성남시와 그 개발업자들한테 이제 시행사 개발업자들한테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SPC에 참여했던 그런 화천대유를 포함한 그런 분들은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거에 나온 이익들을 그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받은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로 간 것이거든요. 다만 화천대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배당을 받았냐는 것은 거기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보니까 5,900억 중에서 한 4,000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는데 그거 다 지분율대로 해서 그 SK증권이 3,460억을 받았고 화천대유가 그 나머지 이제 받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다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의혹이다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화천대유가 그 배당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규정을 위반해서 그냥 주지 않을 배당을 더 많이 해줬다는 것도 지금 확인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마도 제가 받은 지분율에 의해서 배당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인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연관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마타도시로 끌고 가는 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또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언론은 취재해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도를 하는 건데 그 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캠프 쪽에서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언론은 그 후보자도 생각해서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제가 조선일보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후보는 후보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언론은 또 언론으로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제가 봤던 언론의 전체 논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기보다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화천 대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화천 대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저는 훨씬 더 명쾌한 일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화천대유가 그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업체에서 다른 특별한 자본금도 많지도 않고 관련된 개발 지적도 없는 회사가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던 계기와 동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밝혀내게 된다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보는 건데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연성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던 주요한 의사결정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화천대유를 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됐든 보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명쾌하게 검증하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사가 강경하게 나왔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